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취업 상식,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들 취업 준비는 계속되죠.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갖고 온 기사는요. 설에 집에 못 가요. 취업 준비, 알바에 지친 청춘들의 눈물 해서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합격하고 웃는 얼굴로 부모님 뵈야죠 라면서 이제 기사를 좀 뽑았는데요.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임용 그리고 뭐 이제 영어 학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요. 항상 이런 기사는 매년 나와요. 매 뭐 추석이라던가 설날 때 항상 나오는 건데 이제 고시초원에 모여 있는 학생들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뭐 노력하는 거니까 내가 명절 기분 낼 시간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저희가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좀 중간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경영계열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2년째 일반 기업에 취업 준비하는 한모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공채 시즌 대비해서 800점대 후반인 어학 점수를 900점대로 올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거 정말 말리고 싶은 일이죠. 이거 정말 개짓이에요. 일단 800이나 900이나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원자 중에 900 넘는 애들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 어학 점수 가지고 특별히 어필을 해서 취업을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거든요. 토익 900점 이상을 뽑는 데를 갔다. 그럼 다 900인 애들끼리 면접 봐요. 근데 이런 스펙을 하나 올린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영어로 이 반드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무 분야가 아니라면 사실 이게 정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학 성적은요, 뭐 높으면 좋냐고 물어보는데 기업에서 커트라인으로 제시하는 그 점수 일정 점수면 돼요. 지금 이 어학 성적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데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학교의 교직원이에요. 나머지는 대부분 되게 하향화 됐거든요. 그래서 한 문턱 정도다. 이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년째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는 윤모 씨가 나왔어요. 이 공인노무사는 일단은 뭐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 뭐 바로 노무사 개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노무법인에서 일을 해서 인턴으로 일을 해서 자격을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좀 영업도 필요한 거고 본인 개인 능력도 많이 왔다 갔다 좀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노무사가요. 상당히 뭐 전문직인데 그래도 이걸 준비하는데 3년 4년 준비하는데 노무사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노무사가 안 되거나 공무원도 앞에 뭐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이 경력에 큰 공백이 생기거든요. 사실 이제 취업하는데 나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대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조금 보면서 뭐 당연히 힘들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내용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교통공사 무기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폭풍해서 헌법소원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실 이 여러 대학생들은 정규직이나 뭐 무기직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잘 모르고 그냥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규직은 하나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 말하는 무기직은 별정직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과거에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직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년 고용 계약을 하지 않고 정규직처럼 고용은 보장하나 어떤 뭐 승진이나 급여 인상에 대해서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비정규직은 뭐 이렇게 2년마다 자르고 이러는 거 없었어요. 이제 그때 생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른쪽에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걸 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시면요. 이 근로 계약 기간이 두 번째 나와 있죠. 여기에서 몇 년부터 며칠까지 있는데 저 근로 계약 기간의 오른쪽에 종료일이 안 써 있거나 공로 아니면 그게 정규직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계약서로 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조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선발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어느 되게 이름 좋은 회사 딱 있으면서 정규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웃소싱 회사인데 아웃소싱 회사의 정규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웃소싱 회사의 정규직이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잘 보시면서 취업하는데 참고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코레일 상반기 신입사원 1000명 채용해서 공사 창립 이후 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읽어보면 하반기에 채용할 인원보다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보통 지금 다른데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채용 뜨는 거 보면 30명에서 40명 수준인데 1000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근데 여기 여러 직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사무 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인천교통공사에 면접관을 갔었고 그 외에도 이런 관련 교통 관련된 쪽에 제가 좀 면접관을 많이 갔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사무 영업하고 건축, 토목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건축은 최근에 건축 토목 이쪽이 잘 아시겠지만 몇 년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누적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보통 블라인드 채용이고 오픈한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건축 토목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고용이 불안하니까 이런 공기업에 지원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건축 토목 가보면 경쟁률 정말 박 터지거든요. 그리고 사무 영업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전공 제한이 없고 남녀를 골고루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뭐 운전이나 이런 데는 운전 도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운수를 하다가 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처리를 해야 되거나 뭐 교대 근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지 않는데 지원자가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세 개 직무에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딱 알아두셔야 돼요. 아, 면접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대한민국에도 창업의 여건이 무르익어 있다. 이거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은 거예요. 일단 지금 절대 무르익지 않았어요. 여기 잘 읽어보면은 여기 근데 사실 이 기보에서 나온 분이 여기 글을 쓰셨기 때문에 좋다라고 좀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창업 여건이 나쁜 편이 아니다. 85.7%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 잘 보시면요,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창업은 교육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네트워킹이라던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도전했을 때 성공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 실패했을 경우라던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절대로. 여기 보면은 중간에 여기도 지적을 해요. 부정적 인식 중에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점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좀 모르는데 여기 밑에 보면 벤처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뭐 강화하고 있다. 다 빚이에요. 투자 안 해줘요. 다 빚이에요. 이거 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우리 외국에서 무슨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엔젤 투자자가 나서 이런 거 없어요.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두 개로 나눴는데 그 정도 되려면요, 여기 나와요. 우수한 아이디어, 상업화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단은 상업화 시켜서 리턴이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개발된 거에 엔젤 투자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창 바로 실현화, 바로 상용화해서 실현 가능한 아이템을 들고 있을 때까지 만드는 기간 동안에 투자라던가 시간 투자라던가 비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아주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요. 사람인에서 아마 조사를 했나 봐요. 기업 62.9%, 출신 학교 안정는 이력서 도용 의향 없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른쪽에 제가 출처라고 한 곳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력서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형식별로.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하나 갖고 와 봤는데요. 고용노동부 추천 이력서 보면요. 여기 사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지원 분야, 뭐 주소, 취업 가능 연령 뭐 이렇게 해갖고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뽑는 사람 입장이에요. 내가 오너예요. 내가 이제 돈을 줘야 돼요. 사람을 뽑는데 정보를 모르고 일단 불러야 돼요. 그리고 면접은요 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사람을 여러 명 면접 보려면 그것도 다 시간이고 다 비용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사람을 추려서 면접을 불러서 딱 뽑는 게 가장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외국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뭐 미국 사례를 많이 들어요. 미국은 아시잖아요. 인종이 전부 다르고 뭐 칼라가 있는 인종을 좀 뭐 이 차별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못 붙이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인종 차별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뭐 인종 다 똑같잖아요. 뭐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뭐 이름 같은 경우 또 흑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스펠링을 좀 다르게 쓰고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름을 흑인들이 많이 영어를 쓰는 스펠링으로 이력서를 내서 내봤더니 레주메를 내서 올렸더니
상당히 그 전화가 오는 확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안 쓰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까지 도입을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들 보셔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기사는요, 금융 소비자 뉴스에서 여기 권희정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취준생들과 최저임금의 역설에서 상당히 긴 글을 좀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이 최저임금의 역설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사례가 있었어요. 시간당 임금이 6.5불이었는데 갑자기 한 두 배 올렸어요.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주유소에서 다 셀프로 바뀌고 풀서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은 소수 몇몇은 급여가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임금을 조정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진로 고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로 그럼 진학이고요. 대학에 들어와서야 진로 고민을 시작을 해요. 근데 뭐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4학년이니까 자 취업해 이러면서 등 떠밀려서 막 하다가 그냥 취업 준비하다가 자기도 원하지 않고 자기서 구직 실패하는 거를 좀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자기 자신감도 없고 이겨보려고 아무데나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진로 교육부터 잡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특히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돈 많이 주면 이렇게 회사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개발이 되고 배우는 게 있고 이걸 기반으로 좀 더 내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요, 돈보다는 그 배우는 데 집중을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되게 최저임금만 주니까 사는 어렵다.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 개발을 대기업들이요, 정말 자기 개발할 수 있게 많이 투자를 해주죠. 프로그램 좋죠. 기업 교육 프로그램 아주 끝내주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입사를 할 때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하는데 상당히 주저해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수저, 뭐 로얄 수저 말고요. 이렇게 벤처부터 같이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뭐 30대인데 정말 뭐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잘 보시면은요, 그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이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 급여도 못 받으면서 막 정말 일을 해서 성공을 이뤄냈을 때 그렇게 온 건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했던 거죠, 이 친구들이. 저도 취업 컨설팅을 처음 했을 때 2010년에 사례가 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서울에 되게 유명한 미대를 나온 친구인데 면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갔다 왔더니 그 회사가 무슨 소셜 커머스를 하는 회사래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삼겹살집 하나 딱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책상은 뭐 한 60개 되는데 직원은 없고, 뭐 대표님이 되게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사기꾼 같아갖고 절대 안 갈 거라 그랬는데, 저는 그 회사가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가라 여기, 야 이 회사 좋다, 무조건 여기 가서 있으면 너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 몇 년 안에 상당히 뜨고요. 그 뒤에 지금은 무슨 뭐죠? 뭐 당일 배송 바로 해주고요. 예. 그래서 아주 큰 이 쇼핑몰 업체로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친구 직원 뭐 몇 명 없을 때 들어갔으면 지금 뭐 이사 정도 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조금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이제 삼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인데요. 여기 제가 2014년에 삼성 취업 성공 코드를 읽어라라는 책을 냈었죠. 근데 뭐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견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뭐 에세이 올인해라, 올해부터 상식도 없어서 오케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4급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대학 뭐 이쪽에 채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졸 채용이 이제 3월부터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인재상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제가 뭐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3월에 이거 시작되면은요. 여기 이 정도 알아는 취업 뉴스 취업 상식에서 요거만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뭐 간단하게만 드리자면 일단 키워드의 일관성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성 같은 경우 면접 가시면요. 면접관들이 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따다다다닥 치면서 이렇게 보지 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면접 자료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상당히 짧게 훑어보고 면접에 임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성공하는 에세이를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 뭐 G사트 본다고 여러분들 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면접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아 키워드의 일관성과 결론을 앞부분에 써가지고 딱 눈에 띄게 글을 써야 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키워드의 일관성이요. 여러 가지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잘 아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면접 모든 회사에서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런 에세이나 자기소개서죠 이런 거나 그 인적성 검사에 그 나타난 여러 데이터들은요 결국 면접에 필요한 백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단계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과정이 면접이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데이터들을 모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한 거는요 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다루겠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찍기를 경계하라.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뭐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도 찍지 말라고 얘기해요. 최대한 풀고 모르는 거 나오면 저도 그냥 뒤에 풀지 마라. 왜냐면 뒤에 모르는 걸 풀어서 오답이 나왔을 때 감점률이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하고 막 서로 틀려요. 그런데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 말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절이지만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씩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취업 상식,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